제목 바나나 우유와 첫사랑 마이너스 편의점 알바생의 인생 역전 스토리. 새벽 5시 편의점 자동문이 열립니다. 민준이 파란색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와요. 밤새 손님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실외 테이블 위에 가득합니다. 도시락 용기, 빈 소주병, 담배꽁초가 파라솔 아래 흩어져 있어요. 오늘도 시작이네. 민준은 큰 비닐봉지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씩 쓰레기를 줍고 테이블을 닦아요.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손이 시려요.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실내로 들어와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테이블마다 걸레질을 해요. 과자 진열대를 정리합니다. 유통기한을 하나씩 확인해요. 음료 냉장고 안에 음료수들을 앞으로 당기고 새 제품을 뒤에 채워 넣습니다. 물품대에 젓가락통이 비었네요. 창고에서 젓가락 한 박스를 가져와 채웁니다. 커피 스푼, 빨대도 마찬가지예요. 민준아, 오늘도 일찍 왔네. 김 점장이 카운터 뒤에서 말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요. 네, 점장님. 교대하겠습니다. 점장은 가방을 챙겨 나갑니다. 민준은 카운터에 앉아요.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을 기다립니다. 오전 6시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와요. 커피를 사가고 김밥을 사갑니다. 민준은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고 봉투에 담아줍니다. 시계를 봅니다. 8시가 되었어요. 학교에 가야 하는데 아침 알바는 9시까지입니다. 아직 1시간이 남았네요. 다시 손님이 들어옵니다. 중년 남자가 담배 한 갑을 집어요. 5,000원입니다. 남자는 무뚝뚝하게 돈을 던지듯 내밉니다. 민주는 익숙하게 거스름 돈을 건네요. 손님은 인사도 없이 나갑니다. 민주는 카운터를 다시 닦습니다. 마이너스. 밤 11시 50분 민주는 시계를 봅니다. 이제 곧 자정이에요. 폐기 시간입니다. 유제품 냉장고 앞에 섭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우유 요구르트를 꺼내요. 도시락 진열대로 갑니다. 오늘 만든 삼각김밥, 샌드위치, 햄버거를 바구니에 담아요. 폐기 처리 장부에 하나씩 기록합니다. 품목, 수량, 금액을 정확히 적어요. 민주는 수학을 잘합니다. 숫자가 틀린 적이 없어요. 장부를 덮고 폐기 음식들을 테이블로 가져갑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샌드위치 하나를 뜯습니다. 햄과 치즈가 들어있어요. 한 입 베어 물어요. 맛이 없진 않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음식이라 질릴 뿐이에요. 우유를 마십니다. 차가운 우유가 목을 타고 내려가요. 창밖을 봅니다. 거리는 조용해요. 가끔 차가 지나갑니다. 민주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전문대 2학년, 이제 졸업까지 1년도 안 남았어요. 졸업하면 뭐하지? 계속 편의점 알바를 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이게 전부입니다. 등록금도 벌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민주는 폐기 음식을 다 먹고 쓰레기를 버립니다. 카운터로 돌아가요. 아직 근무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침 7시까지 일해야 해요. 어서 오세요. 술 취한 남자 둘이 들어옵니다. 비틀거리며 맥주를 집어요. 안주도 몇 개 가져옵니다. 민주는 계산을 해줍니다. 남자들은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어느 봄날 아침 8시 30분입니다. 민주는 카운터에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어요. 편의점 문이 열립니다. 자동문 센서가 딩동 소리를 내요. 고개를 듭니다. 그 순간 민준의 시간이 멈춰서서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뒤에서 비쳐요. 머리카락 사이로 빛이 새어나옵니다. 마치 후광처럼 보여요. 민주는 숨을 멈춥니다. 심장이 쿵 소리를 내요. 여자는 천천히 걸어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밝고 따뜻한 미소예요. 음료 냉장고 앞에 섭니다. 문을 열고 바나나 우유 하나를 꺼내요. 민준의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자가 카운터로 다가와요. 점점 가까워집니다. 5m, 3m, 1m.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얼굴이 뜨거워져요. 빨개지는 게 느껴집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쿵쾅쾅쾅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 같아요. 계산이요.
여자가 우유를 내밉니다. 민주는 황급히 바코드를 찍어요. 손이 떨립니다. 1,800원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요. 여자는 2,000원을 건넵니다. 민주는 거스름 돈을 줍니다. 손이 닿을 뻔했어요. 민주는 재빨리 손을 뺍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웃으며 말해요. 그리고 나갑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여자가 나간 뒤에도 한참을 서 있습니다. 지금 뭐였지? 심장이 아직도 뜁니다. 얼굴은 여전히 뜨거워요. 민주는 자리에 앉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져요. 식지 않는 열기가 느껴집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민주는 일찍 출근합니다. 평소보다 30분 빨라요. 샤워도 하고 머리도 빗고 면도도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향수도 뿌립니다. 옷도 깨끗한 걸 입었습니다. 혹시 또 오려나? 카운터에 서서 문을 뚜려지게 봅니다. 8시가 됐어요.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없어요. 8시 30분이 됩니다. 항상 그 여자가 오는 시간이에요. 벌써부터 몸에 전율이 느껴져요. 벌써부터 내 가슴과 얼굴에 열기가 나요. 민주는 문을 뚫어지게 봅니다. 9시가 됩니다. 안 와요. 민주는 실망합니다. 어깨가 축 처져요. 뭘 기대한 거야, 바보같이. 며칠이 지납니다. 여자는 매일 와요. 항상 8시 30분쯤입니다. 바나나 우유를 사요. 가끔은 샌드위치도 사요. 민주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8시만 되면 마음이 설레요. 여자가 오는 날은 행복합니다.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웃음이 나와요. 일도 안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가 안 옵니다. 8시 30분이 지나도 안 와요. 9시, 10시가 되어도 안 옵니다. 민주는 걱정됩니다. 무슨 일 있나? 아픈가? 다음 날도 안 옵니다. 그 다음 날도요. 3일이 지났어요. 민준의 얼굴은 찌그러져 있습니다. 웃지 않아요. 일도 손에 안 잡혀요. 4일째 되는 날 문이 열립니다. 여자가 들어와요.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와요. 12명이나 돼요. 서연아, 여기가 내가 말한 편의점이야? 한 친구가 큰 소리로 말해요. 여자 이름이 서연인가 봅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져요. 응, 여기. 친구들은 민준을 쳐다봅니다. 관찰하듯 봐요. 수근수근 이야기해요. 민준은 당황스럽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라면을 끓입니다. 12명이 테이블을 가득 채워요. 1시간 넘게 있습니다. 민준을 계속 쳐다봐요. 민준은 일하는 척하며 시선을 피해요. 마이너스. 어느 날 마감 정산을 합니다. 민준은 금고를 열어요. 오늘 매출과 금고 안에 돈을 맞춰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요. 매출은 182만 3,500원입니다. 금고에 돈을 셉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세었어요. 182만 원? 3,500원이 모자랍니다. 민주는 다시 셉니다. 한 장 한 장 정확히 세어요. 역시 3,500원이 부족해요. 내가 실수했나? 민주는 수학을 잘해요. 계산이 틀린 적이 없어요. 영수증을 다시 확인합니다. 틀림없어요. 182만 3,500원이 맞습니다. 하는 수 없이 민주는 자기 지갑을 엽니다. 3,500원을 꺼내 금고에 넣어요. 장부를 씁니다. 오늘은 내가 실수한 걸로 하자. 다음 날도 그래요. 5,000원이 모자랍니다. 민주는 자기 돈으로 채워요. 그 다음 날은 2,000원이 남습니다. 이상해요. 민주는 틀린 적이 없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돈이 오락가락해요.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어요. 민주는 혼란스럽습니다. 점장님이 뭔가 하는 건가? 20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지갑은 텅 비었어요. 자기 돈으로 계속 채웠거든요. 어느 날은 5,000원이 남아요. 민주는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모자란 돈 다 채웠는데. 손이 돈으로 갑니다. 떨려요. 양심이 찔려요. 하지만 배는 고파요. 지갑은 비었어요. 민준아. 뒤에서 점장이 부릅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손을 뺍니다. 네. 점장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민준을 봅니다. 민준은 식은땀이 나요. 마이너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전문대를 졸업했어요. 하지만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계속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어느 날 점장이 민준을 부릅니다. 민준아, 다른 지점으로 가볼래? 네. 왜요? 거기 사람이 필요해. 내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민준은 고민합니다. 하지만 점장 말이니 따라야 해요. 알겠습니다. 새 지점으로 갑니다. 첫날부터 일합니다. 익숙한 업무예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계산하고 발주하고 채워넣고. 한 달이 지났어요. 본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민준 씨 축하합니다. 점장으로 발령받으셨습니다. 네, 점장이요? 민준은 믿기지 않아요. 내가 점장이 된다고요? 본사 직원이 설명해요. 김 점장님이 추천하셨어요. 2년간 당신을 테스트했었나 봐요. 금고 돈 오락가락한 거 다 점장님이 한 거래요. 당신이 한 번도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정직하고 성실한 직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주는 눈물이 납니다. 그 힘들었던 2년이 시험이었더니. 하지만 인정받았어요. 민주는 점장이 됐습니다. 새 지점 저장실에 앉아 있어요. 아직 어색해요. 문이 열립니다. 점장님, 손님이 점장님 찾으세요. 누구? 네요? 나가봅니다. 카운터에 한 여자가 서 있어요. 민주는 숨이 멎어요. 서연입니다. 2년 전 그 여자예요. 여전히 아름다워요. 햇살 같은 미소가 있어요. 저, 기억하세요? 서연이 수줍게 말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안 나와요. 수소문에서 찾았어요. 당신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요. 왜? 저를? 서연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좋아했거든요. 2년 전부터 매일 당신 보러 편의점 갔어요. 민준의 심장이 또 뜁니다. 2년 전 그 느낌이 돌아와요. 저도요. 둘은 웃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사랑이, 인생이. 마이너스. 1년 후 민준과 서연은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편의점 동료들과 서연의 친구들이 왔어요. 김 점장도 왔어요. 민준아, 축하한다. 내가 제일 자랑스러운 제자야. 민준은 점장에게 절을 해요. 서연은 행복하게 웃어요. 지금 민준은 세계 지점을 관리하는 매니저예요. 서연은 카페를 운영해요. 둘은 행복하게 살아요. 가끔 옛날 편의점에 가요. 추억을 되새기며 바나나 우유를 사요. 그리고 웃어요. 우리 여기서 만났지? 응, 내가 얼굴 빨개지던 거 기억해. 민준은 지금도 얼굴이 빨개져요. 서연은 그런 민준이 좋아요. 힘들었던 시절, 외로웠던 밤들, 배고팠던 순간들, 모두가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어요. 민준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가 있으니까요. 제목 신입 은행원의 양심 마이너스 50억을 부른 정직함. 새벽 5시 은행 셔터가 올라갑니다. 박지우는 가방을 메고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입사한 지 석 달째입니다. 아직 모든 게 서툴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오늘은 월말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혼잣말을 하며 컴퓨터를 켭니다. 창구를 정리하고 전표를 챙기고 현금을 확인해요.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9시 문이 열립니다. 손님들이 밀려 들어와요. 월말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10배는 많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요. 번호표 뽑으세요. 최민석 선배가 큰 소리로 안내합니다. 지우는 창구에 앉아 손님을 받아요. 입금, 출금, 송금, 대출 상담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다음 분, 여기요. 송금 좀 해주세요. 네, 통장 주세요. 바코드를 찍고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손님은 계속 옵니다. 끝이 없어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빵 하나 입에 물고 다시 창구로 갑니다. 오후 3시 백발의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김순덕 할머니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세요. 젊은이 바쁘지? 할머니가 미안한 듯 말씀하십니다.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괜찮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입금하고 송금도 하고 대출 상담도 좀 받으려고. 지우는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할 일이 많네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아요. 하나씩 처리해 드립니다. 입금 먼저 하고 송금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 상담까지 해드려요. 할머니, 이 상품이 좋으실 것 같아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세요. 지우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뒤에 손님들이 기다립니다. 눈치가 보여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할머니는 느리십니다. 지우는 조금 재촉합니다. 할머니, 여기 서명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이고, 늙으니까 손이 떨려서. 할머니가 천천히 서명하세요. 지우는 시계를 봅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드디어 업무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나가십니다. 지우는 다음 손님을 받아요. 계속 일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요. 저녁 4시 30분 마지막 손님이 나갑니다. 지우는 긴 한숨을 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은 지금부터예요. 마감 정산을 해야 하거든요. 민석 선배, 먼저 가세요. 제가 정산할게요. 혼자 할 수 있어? 도와줄까? 괜찮아요. 이것도 공부잖아요. 선배는 고맙다며 가방을 챙겨 나갑니다. 지우는 혼자 남았어요. 금고를 열고 돈을 꺼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요. 오늘 매출과 금고의 돈을 맞춰봐야 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 10시 지우는 전산을 확인합니다. 오늘 매출은 8,235만 원이에요. 이제 금고의 돈을 세어봐야 합니다. 10,000원짜리부터 셉니다. 1장, 2장, 3장, 1,000장을 넘어갑니다. 5,000원짜리도 세고 1,000원짜리도 세요. 동전까지 하나하나 셉니다. 지우는 눈을 의심합니다. 다시 세어봐요. 틀림없어요. 8,245만 원입니다. 10만 원이 더 많아요. 내가 실수했나? 전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봐요. 숫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아니에요. 틀림없이 8,235만 원이 맞습니다. 그럼 돈이 왜 10만 원이나 남지? 지우는 당황합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져도 되는 거 아냐?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1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우의 일주일에 한 번 투잡 하루 알바비가 8만 원이거든요. 아무도 모를 텐데. 손이 돈으로 갑니다. 떨려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10만 원을 줍니다. 무거워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아니야. 지우는 돈을 도로 놓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돈입니다. 찾아야 해.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을 굳힙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죠? 오늘 손님이 몇 명이었는데 100명도 넘을 거예요. 지우는 생각합니다. CCTV가 있어요. 은행 안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입니다. 그걸 보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관리실로 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요. 컴퓨터가 여러 대 놓여 있습니다. 모니터에 CCTV 화면이 떠 있어요. 어떻게 돌려보지? 지우는 컴퓨터를 만집니다. 서툴지만 천천히 해봐요. 오늘 아침 영상부터 봅니다. 9시부터 시작이에요. 첫 번째 손님, 두 번째 손님, 세 번째 손님. 한 명 한 명 확인합니다. 거래 내역과 맞춰봐요. 정확한지 체크합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11시, 12시, 오후 1시,
오후 4시. 지우는 멈추지 않아요. 눈이 피곤합니다. 머리가 아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누구지? 대체 누가 10만 원을 덜 받아간 거야?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립니다. 천천히 보고 또 빨리 돌리고 반복합니다. 새벽 2시 지우는 커피를 마십니다. 졸음을 쫓아내요. 다시 영상을 봅니다. 오후 3시 구간입니다. 잠깐 저 할머니. 화면을 멈춥니다. 오후 3시 백발의 할머니가 보여요. 김순덕 할머니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창구로 오시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지우는 화면을 자세히 봅니다. 할머니와 거래하는 장면이에요. 입금하고 송금하고 상담받는 모습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이때다. 송금 장면입니다. 지우가 돈을 세어주는 모습이 보여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빨리 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건네요. 잠깐. 화면을 되돌립니다. 천천히 봐요. 지우가 돈을 세는 장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지우는 깨닫습니다. 50만 원을 드려야 하는데 40만 원만 드렸어요. 10만 원을 덜 드린 겁니다. 할머니를 재촉하느라 실수한 거예요. 마이너스. 새벽 4시 지우는 컴퓨터 앞에서 일어납니다.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범인은 김순덕 할머니예요. 아니,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죠. 할머니께 연락드려야 해. 지우는 고객 명부 데이터를 뒤집니다. 할머니의 전화번호를 찾아요. 종이에 적어 놓았어요. 지금 전화하면 깨실 텐데. 새벽 4시입니다. 전화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하지만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급합니다. 지우는 전화기를 듭니다.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려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잠든 목소리예요. 지우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할머니, 저 은행 직원 박지우입니다. 죄송해요, 이른 시간에. 은행?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놀란 목소리예요. 새벽에 은행에서 전화가 오니 당황하시는 거죠. 할머니, 어제 오후에 오셔서 거래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송금하실 때 돈을 10만 원 덜 드렸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십니다. 지우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그래요? 내가 몰랐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다고 서두르느라 실수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께 절하는 마음이에요. 괜찮아요, 젊은이.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화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위로해 주십니다. 은행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10만 원 드려야 해요. 내가 바로 갈게요. 아니요, 할머니. 낮에 오세요. 지금은 너무 이르니까요. 지우는 말립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이 세십니다. 아니야, 지금 갈게. 너도 집에 가야 할 텐데. 전화가 끊깁니다. 지우는 전화기를 내려놓아요. 한숨을 쉽니다. 다행이에요.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1시간 후 은행 문이 열립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들어오세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셨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지우는 인사합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세요. 젊은이, 밤새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제 실수인데요. 지우는 금고에서 10만 원을 꺼냅니다. 봉투에 담아요. 할머니께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할머니는 봉투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우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괜찮아. 오히려 내가 고마워. 네. 지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고마우시다니요? 제가 실수했는데요. 생각해봐. 너는 밤새 나를 찾았잖아. 10만 원 때문에. 할머니의 눈이 반짝입니다. 지우를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그냥 가져도 될 텐데 말이야. 아무도 모를 텐데. 지우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잠깐이지만 유혹을 느꼈어요. 그럴 수 없죠. 제 돈이 아니니까요. 지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는 지우의 어깨를 토닥여 주세요. 착한 사람이구나.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틀 후 할머니가 다시 은행을 찾아오셨어요. 이번엔 정장을 입고 오셨습니다. 뭔가 단단히 준비하신 모습이에요. 지우 씨 있어요? 카운터에서 할머니가 지우를 찾으십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일어나요. 할머니,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십니다. 두꺼워요. 지우는 궁금합니다. 점심 같이 할래요? 네. 점심이요? 지우는 당황합니다. 고객과 점심을 먹는 건 규정 위반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십니다. 괜찮아. 지점장한테 허락받았어. 정말로 지점장이 나오십니다. 지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세요. 지우 씨, 할머니와 점심 다녀와요. 네. 지점장님. 지우는 영문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명령이니 따라야 합니다. 할머니를 따라 나갑니다. 근처 한식당으로 갑니다. 조용한 방으로 안내받아요. 할머니는 음식을 주문하십니다. 지우 씨, 내가 할 말이 있어요.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입니다. 지우는 긴장해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사실 돈이 좀 있어요. 네. 지우는 눈을 깜빡입니다. 돈이 있다니요? 남편이 사업을 했거든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할머니는 서류를 펼쳐 보이십니다. 통장 사본이에요. 지우는 숫자를 봅니다. 눈이 커져요. 50억? 통장 잔고가 50억 원입니다. 지우는 입이 떡 벌어져요. 할머니가 이렇게 큰 부자였다니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됐어요. 자식들도 다 출가했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합니다. 지우는 조용히 듣습니다. 그동안 여러 은행을 다녔어요. 돈을 어디에 맡길까 고민하면서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런데 너를 보고 결정했어. 저요? 지우는 놀랍니다. 자기를 보고 결정했다니요? 10만 원 때문에 밤을 새운 젊은이. 양심을 지킨 사람.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으십니다. 따뜻한 손이에요. 내 돈을 너한테 맡기고 싶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우는 말문이 막힙니다. 50억을 자기한테 맡기시겠다고요? 할머니, 저는 아직 신입이에요. 경험도 없고, 경험은 쌓으면 돼. 중요한 건 마음이야. 할머니는 서류를 밀어주십니다. 펀드도 들고 싶어. 내가 추천하는 걸로. 지우는 서류를 봅니다. 손이 떨려요. 이건 큰 책임이에요.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은행으로 돌아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가요. 직원들이 수군거립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한 거죠. 지점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지점장이 나오셔요. 들어오세요, 할머니. 지점장은 할머니를 공손히 모십니다. 지우도 따라 들어가요. 지점장실 안에는 차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우 씨도 앉아요. 지점장이 의자를 권하십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앉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할머니께서 우리 은행에 큰 믿음을 주셨어요. 지점장이 말씀하십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세요.
지우 씨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지우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이 젊은이가 밤을 새워 나를 찾았어요. 10만 원 때문에. 지점장은 놀란 표정입니다. 이미 보고는 받으셨지만 할머니 입에서 직접 들으니 새롭게 느껴지시나 봐요. 양심을 지킨 직원입니다.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죠.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십니다. 지점장께 건네세요. 50억을 이 은행에 맡기려고 합니다. 지우 씨가 관리해주면 좋겠어요. 지점장은 서류를 받으십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눈이 점점 커집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50억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점 실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우 씨, 지점장이 지우를 부르십니다. 지우는 벌떡 일어나요. 네, 지점장님. 자네가 할머니의 전담 상담사가 되어줘요. 책임지고 관리해야 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우는 크게 대답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떨리지만 자신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펀드 상품도 가입하십니다. 지우가 추천한 상품이에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고 서명하세요. 잘 부탁해요, 지우 씨.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지우는 깊이 인사합니다.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세요. 업무가 끝나고 할머니가 나가십니다. 지점장은 지우를 불러 세우십니다. 지우 씨, 잠깐. 네, 지점장님. 지점장은 지우를 자세히 봅니다. 따뜻한 눈빛이에요. 자네 정말 잘했어. 신입 때부터 이렇게 큰 고객을 모셔온 사람은 처음이야. 지우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지점장은 지우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본사에 보고할 거야. 자네 공로를 말이야.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본사 보고라니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자산을 성실하게 관리했어요. 주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할머니께 전화드립니다. 펀드 수익률도 좋아요. 할머니는 매번 고맙다고 하세요. 어느 월요일 아침 지점장이 전 직원을 소집하십니다. 조회 시간이에요. 무슨 발표가 있나 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점장이 미소를 지으십니다. 직원들은 궁금한 표정이에요. 우리 지점에 영광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본사에서 표창이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지점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세요. 박지우 씨. 지우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 이름이 불렸어요. 네. 지우는 벌떡 일어납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요. 앞으로 나와요. 지점장이 손짓하십니다. 지우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갑니다. 모든 직원이 지우를 봅니다. 박지우 씨는 신입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근무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점장이 지우를 소개하십니다. 고객의 10만 원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웠고 그 정직함으로 50억 원의 고객을 모셔왔습니다. 직원들이 놀랍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본사에서는 이런 박지우 씨의 공로를 인정하여 지점장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지우는 숨을 참아요. 특별 승진을 결정했습니다. 신입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합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에요. 신입이 대리로 바로 승진한다고요? 축하합니다. 박지우 대리. 지점장이 박수를 치십니다. 직원들도 따라서 박수를 쳐요. 짝짝짝짝. 사무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우는 눈물이 납니다. 참으려 하지만 눈가가 뜨거워져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지점장이 지우의 손을 잡아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박 대리. 그날 저녁 지우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할머니, 저 오늘 승진했어요. 오, 그래. 축하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밝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세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지. 할머니는 웃으십니다. 10만 원을 찾기 위해 밤을 샌 마음. 그게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그날 밤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이 있는 거예요. 양심은 거짓말을 안 해. 언젠가 꼭 돌아온다고.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아요. 일주일 후 지우의 책상에 새 명패가 놓입니다. 박지우 대리. 지우는 명패를 쓰다듬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최민석 선배가 다가옵니다. 축하해, 지우야. 아니, 지우 대리. 선배가 웃으며 말합니다. 지우는 얼굴이 빨개져요. 선배님, 계속 편하게 불러주세요. 안 돼. 이제 대리님이잖아. 선배는 장난스럽게 경례를 합니다. 지우는 웃습니다. 점심시간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따뜻해요. 지우는 생각합니다. 그날 밤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10만 원을 찾기 위해 밤을 샜던 그날. 양심을 지켰던 그 순간. 그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어요. 지우는 미소를 짓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것이 진짜 성공이니까요. 김순덕 할머니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은행에 오십니다. 지우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세요. 지우는 할머니를 모시는 것이 즐겁습니다. 할머니의 자산도 꾸준히 불어나고 있어요. 지우 대리, 내가 있어서 든든해. 할머니의 말씀에 지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정직함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우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밤샘 추적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이 납니다. 양심을 지킨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증명하면서요. 할머니는 그 뒤에 숨겨진 나의 정직함을 보시곤 내 믿음을 샀던 것입니다. 난간 하나가 근로자의 목숨이다. 마이너스 뇌물을 거절한 청년의 이야기. 대학 졸업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입니다. 이우진은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봅니다. 26살, 이제 사회인이에요. 오늘이 첫 출근 날입니다.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입니다.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요. 지하철을 타고 현장으로 갑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요. 안전관리자.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안하지만 기대도 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중요한 일입니다. 건설 현장에 도착합니다. 높은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근로자들이 분주합니다. 우진은 가슴이 두근거려요. 현장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최범석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기다리고 계셔요. 50대 중반의 베테랑입니다. 이우진 씨 왔어요? 환영합니다. 최 책임자가 손을 내밉니다. 우진은 악수하며 인사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최 책임자는 우진을 사무실로 안내합니다. 책상 하나를 가리키세요. 여기가 자네 자리야. 편하게 앉아요. 우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앉습니다. 책상 위에 안전모와 안전화 그리고 안전대와 서류들이 놓여 있어요. 우진 씨, 안전관리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최 책임자가 묻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여요. 네,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최 책임자는 창밖을 봅니다. 현장이 보여요.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그들을 살아서 집에 돌려보내는 게 우리 일이에요. 우진은 숙연해집니다. 무게감이 느껴져요. 하루 일과를 설명해 줄게요. 최 책임자가 스케줄표를 보여줍니다. 아침 7시 30분 조회를 해요. 복장 점검부터 시작합니다. 우진은 메모를 합니다. 열심히 적어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확인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최 책임자는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체조도 시켜요. 몸을 풀어야 사고가 안 나거든요.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가 돼요. 공지사항을 발표하고 숙지사항 및 TBM한 후 공도구를 점검합니다. 사다리, 망치, 전동공구 다 확인해요. 네, 알겠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현장을 돌아요. 아침, 점심, 오후 하루에 3번은 돌아야 해요. 최 책임자가 강조합니다. 위험 작업이 없는지, 안전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진은 열심히 듣습니다. 오후에는 서류 작업도 있어요. 점검일지, 안전교육 기록 다 남겨야 합니다. 힘들겠네요. 우진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최 책임자는 웃어요. 힘들죠. 하지만 보람 있어요. 사고 없이 하루를 마치면 뿌듯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보람이 중요하죠. 다음 날 아침, 우진의 첫 조회가 시작됩니다. 근로자 300명이 모여 있어요. 우진은 떨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소리가 작아요. 근로자들이 못 듣습니다. 우진은 다시 큰 소리로 외쳐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엔 들려요. 근로자들이 대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진은 복장 점검을 시작합니다. 한 명씩 확인해요. 안전모를 썼는지, 안전대를 맸는지, 안전화를 신었는지. 여기 안전대가 느슨합니다. 다시 매주세요. 한 근로자가 안전대를 고쳐 맵니다. 우진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여요. 체조 시간입니다. 우진이 앞에서 시범을 보입니다. 어색하지만 열심히 해요. 근로자들이 따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구령을 외칩니다. 몸이 풀려요. 오늘 공지사항입니다. 3층 작업 시 추락 위험이 있으니 안전난간을 꼭 확인하세요. 우진이 말합니다. 근로자들이 듣습니다. 각 업체별로 TBM 후에 공도구 점검 들어갑니다. 우진은 공구함을 엽니다. 하나씩 확인해요. 사다리가 부러진 건 없는지, 망치 자루가 헐거운 건 없는지. 이 사다리는 교체해야겠어요. 우진이 표시를 합니다. 조회가 끝나요. 오늘의 안전구호는 추락사고 주의 조화로 하겠습니다. 우진이 외칩니다. 근로자들이 따라 외쳐요. 추락사고 주의 조화, 조화, 조화. 첫 조회를 마친 우진은 가슴이 뿌듯합니다. 잘했어요. 이제 현장을 돌 시간입니다. 마이너스. 저녁 6시 우진은 현장을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퇴근했어요. 조용합니다. 우진은 안전모를 쓰고 천천히 걸어요. 3층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조심히 오르죠. 어두워지고 있어요. 손전등을 켭니다. 뭐가 있나 보자. 혼잣말을 하며 둘러봅니다. 그때 구석에 뭔가 보여요. 아르곤 용접기입니다. 압력 게이지를 봅니다. 압력이 있네. 우진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퇴근 시간인데 압력을 빼지 않았어요. 위험합니다. 압력을 빼야겠어. 우진은 밸브로 다가갑니다. 손을 뻗어요. 밸브를 잡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되겠지.
다른 용접기처럼 왼쪽으로 돌립니다. 돌아가요. 우진은 만족합니다. 됐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압력 게이지를 다시 봐요. 압력이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야? 왜 올라가? 우진은 당황합니다. 다시 밸브를 돌려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압력이 내려가요. 아, 우진은 깨닫습니다. 아르곤 용접기는 반대로 돌려야 하는 거예요. 다른 용접기와 다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식은땀이 납니다. 만약 모르고 그냥 갔다면 밤새 압력이 올라가서 폭발했을지도 몰라요.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밸브를 완전히 잠깁니다. 압력을 다 빼요. 게이지가 0을 가리킵니다. 휴! 한숨을 쉽니다. 가슴을 쓸어내려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일찍 출근합니다. 어젯밤 일이 신경 쓰여요. 3층으로 올라갑니다. 아르곤 용접기를 확인해요. 압력이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게이지가 높은 수치를 가리켜요. 우진은 놀랍니다. 내가 분명히 잠갔는데 밸브를 확인합니다. 왼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실수했습니다. 아르곤 가스는 반대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큰일 날 뻔했어. 우진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만약 터졌다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서둘러 압력을 뺍니다. 이번엔 확실히 잠가요. 그리고 메모지를 붙입니다. 퇴근 시 반드시 압력을 빼주세요. 아르곤 용접기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압력이 빠집니다. 잠글 때는 왼쪽으로 잠가요. 메모를 붙이고 사무실로 갑니다. 최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해요. 책임자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진이 급히 말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르곤 용접기 압력이 밤새 올라갔어요. 폭발할 뻔했습니다. 우진이 설명합니다. 최 책임자의 얼굴이 굳어져요. 누가 관리했어요? 제가 근로자 퇴근 후 아르곤 가스에 압이 걸려 있어 잠갔는데 밸브 잠그는 것이 일반 밸브와 반대인 것이었습니다. 용접팀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압력을 뺐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올라가 있었어요. 최 책임자는 심각한 표정입니다. 당장 용접팀 불러요. 용접팀 반장이 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르곤 용접기 압력 관리 안 하셨죠? 최 책임자가 묻습니다. 반장은 머리를 긁어요. 아, 그게 깜빡했습니다. 깜빡했다고요? 폭발하면 어쩔 뻔했어요. 최 책임자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반장은 고개를 숙여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세요. 퇴근 전에 반드시 압력을 빼고 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장이 나갑니다. 최 책임자는 우진을 봐요. 우진 씨, 잘 발견했지만 더 큰 사고를 날 뻔했네요. 다음부터 위험한 것은 직접 하지 마시고 보고하시고 결정하세요. 우진은 안도합니다. 다행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자기도 실수했거든요. 이번에 처음에 밸브를 반대로 되어 있어서 다른 밸브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조심해야겠어.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 우진은 다짐합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다고요. 마이너스. 입사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이제 현장이 익숙해요. 매일 아침 조회하고 현장을 돌고 서류 작업을 합니다. 루틴이 몸에 배었어요. 오후 2시 우진은 현장 순찰을 나갑니다. 5층 작업구역으로 올라가요. 철근을 묶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어요. 우진은 천천히 둘러봅니다. 안전난간을 확인해요. 제대로 설치됐는지 보는 거예요. 우진은 멈춥니다. 안전난간이 없어요.
한쪽 구역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가까이 갑니다. 자세히 봐요. 난간이 아예 없습니다. 클램프도 없어요. 클램프는 난간을 고정하는 부품입니다. 왜 난간이 없지? 우진이 혼잣말합니다. 그때 협력업체 반장이 다가와요. 정민철이라는 사람입니다. 40대 후반이에요. 아, 우진 씨. 뭘 보세요? 정 반장이 웃으며 말합니다. 우진은 난간을 가리켜요. 여기 난간이 없는데요? 아, 그거요? 나중에 설치할 거예요. 정 반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어요. 안 됩니다. 지금 설치해야죠. 에이, 뭐 좀 못 본 걸로 하시죠. 정 반장이 우진의 어깨를 툭 칩니다. 친근한 척 하는 거예요. 못 본 걸로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진은 단호합니다. 정 반장의 표정이 굳어져요. 우진 씨, 융통성 좀 발휘해요. 오늘만 넘어가면 내일 설치할게요. 안 됩니다. 오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진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 반장은 짜증을 내요. 아휴, 젊은 사람이 너무 깐깐하네. 잠깐만요. 정 반장은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올라와요. 협력업체 관리자입니다. 정민철의 상사예요. 제가 이 현장 관리자 박입니다. 박 관리자가 명함을 내밉니다. 우진은 명함을 받아요. 안전관리자 이우진입니다. 우진 씨 들었어요. 난간 문제 말이죠? 네,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해요. 우진이 설명합니다. 박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여요. 알아요. 그런데 오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봐주다니요? 클램프가 고장났어요. 새로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박 관리자가 설명합니다. 우진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작업을 중단해야죠. 작업을? 그럼 공기가 밀려요. 공사기간 길어져요.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공기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우진은 단호합니다. 박 관리자는 한숨을 쉬어요. 우진 씨, 이리 좀 와봐요. 박 관리자가 우진을 한쪽으로 부릅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곳으로 가요. 뭔데요? 우진이 묻습니다. 박 관리자는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요. 봉투입니다. 이거. 박 관리자가 봉투를 우진에게 내밉니다. 두툼해요. 돈이 들어있는 게 분명합니다. 뭐예요, 이게? 우진은 받지 않습니다. 박 관리자는 웃어요. 그냥 감사의 표시예요. 우진 씨도 힘드시잖아요.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우진은 봉투를 밀어냅니다. 박 관리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 좋다는 게 뭐예요? 우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집니다. 우진 씨는 오늘 못 본 걸로 하고 우리는 내일 고치는 거죠. 윈윈 아니에요? 박 관리자가 설득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어요. 그건 윈윈이 아니에요. 근로자만 위험해지는 거죠. 에이, 그렇게까지. 박 관리자가 말을 잇습니다. 우진은 끊어요. 이 봉투 거두세요. 안 받습니다. 박 관리자는 봉투를 도로 주머니에 넣습니다. 표정이 굳어요. 우진 씨, 너무 원칙만 고집하면 안 돼요. 현장은 유연해야 한다고요. 유연함과 안전 무시는 다릅니다. 우진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박 관리자는 한숨을 쉬어요. 그럼 서류만 잘 꾸며줘요. 형식적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하잖아요. 서류요? 네, 난간 설치됐다고 서류만 써주면 돼요. 실제로는 내일 할 테니까. 박 관리자가 말합니다. 우진은 어이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융통성이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진은 단호합니다.
박 관리자의 얼굴이 붉어져요. 우진 씨, 왜 자꾸 그래요?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돼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변 근로자들이 쳐다봐요. 우진은 침착합니다. 눈 감으면 누군가 죽습니다. 그렇게까지예요. 5층입니다. 떨어지면 죽어요. 우진의 말에 박 관리자는 말문이 막혀요. 클램프가 고장났다고 하셨죠? 그럼 임시로라도 조치하세요. 임시 조치요? 네, 로프라도 쳐놓으세요. 아니면 다른 난간을 가져오든지. 우진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박 관리자는 난색을 보여요. 그것도 돈이 드는데. 돈보다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우진의 말에 박 관리자는 할 말이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박 관리자가 포기하는 듯 말합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아요. 대신 서류는 잘 꾸며줘요. 우리도 실적이 있잖아요. 서류는 실제 작업 후에 쓰는 겁니다. 지금은 못 써요. 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서류를 써요? 재시공하세요. 우진은 또 거절합니다. 박 관리자는 화가 나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한 번만 봐주라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근로자들이 다 멈춰요. 우진을 봅니다. 우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분히 말해요. 관리자님, 소리 지르신다고 제 생각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난간을 설치하시든지 작업을 중단하시든지 대기하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진이 명확히 말합니다. 박 관리자는 이를 악물어요. 좋아요. 그럼 당신 상사한테 갈 거예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있죠? 네, 계십니다. 나도 그분과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만 고집부리면 뭐해요? 박 관리자가 협박합니다. 우진은 담담해요. 가세요. 제 책임자님께 말씀하세요. 뭐? 박 관리자는 의외의 반응에 당황합니다. 제 책임자님도 같은 말씀하실 겁니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우진은 확신에 차 있어요. 박 관리자는 말문이 막혀요. 그럼 내가 돈을 더 줄게. 얼마면 돼? 박 관리자가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어요. 얼마를 주셔도 안 됩니다. 전 돈 때문에 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해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려고요. 우진의 대답에 박 관리자는 할 말을 잃습니다. 주변 근로자들이 박수를 칩니다. 짝짝짝. 우진의 말에 감동한 거예요. 박 관리자는 얼굴이 붉어져요. 창피한 거죠. 좋아요. 알았어요. 난간 설치할게요. 마지못해 인정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여요. 감사합니다. 올바른 선택이세요. 박 관리자는 돌아서서 내려갑니다. 환한 걸음걸이에요. 우진은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쉽니다. 떨려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제대로 한 거야. 맞아.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합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박 관리자가 정말 난간을 설치했을까 궁금해서요. 5층으로 올라갑니다. 어제 그 자리로 가요. 눈으로 확인합니다. 와,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설치됐어요. 클램프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우진은 난간을 흔들어 봐요. 튼튼해요. 안전합니다.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뭔가 더 보입니다. 자재인 양구예요. 자재를 올리는 구멍인데 덮개가 열려 있어요. 가까이 갑니다. 덮개를 봐요. 경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뒹굴고 있어요. 이것도 위험하네. 우진은 메모합니다. 나중에 박 관리자에게 말해야겠어요.
더 둘러봅니다. 비계를 확인해요. 비계 위 작업용 발판입니다. 근로자들이 그 위에서 일해요. 유공 발판이 없습니다. 발판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하는데 일반 판자만 놓여 있어요. 구멍이 없으면 미끄러워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교체해야겠네. 우진은 체크리스트에 적어요. 할 일이 많습니다. 사무실로 내려갑니다. 최 책임자가 벌써 와 있어요. 우진 씨, 일찍 왔네요? 네, 어제 조치가 됐는지 확인하려고요. 우진이 대답합니다. 최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여요. 어제 일 들었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박 관리자가 화났다던데? 네, 좀 그랬어요. 우진은 솔직히 말합니다. 최 책임자는 웃어요. 당연히 화내죠. 자기 편한 대로 안 됐으니까. 제가 너무 심했나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최 책임자는 고개를 저어요. 아니에요. 제대로 한 거예요. 안전은 타협할 수 없어요. 최 책임자의 말에 우진은 안심합니다. 그런데 아직 더 있어요. 뭐가요? 자재인 양구 덮개 경첩이 떨어졌어요. 비계 유공 발판도 없고요. 우진이 보고합니다. 최 책임자의 표정이 심각해져요. 그것들도 위험하네요. 네, 오늘 안에 조치해야 할 것 같아요. 우진이 말합니다. 최 책임자는 전화기를 듭니다. 박 관리자 불러요. 잠시 후 박 관리자가 사무실로 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나아요. 부르셨습니까? 박 관리자가 공손하게 말합니다. 최 책임자가 말해요. 어제 난간 설치 감사합니다. 아, 네. 박 관리자는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추가로 조치할 게 있습니다. 최 책임자가 우진을 봐요. 우진이 설명합니다. 자재인 양구 덮개 경첩 교체하셔야 해요. 그리고 비계 유공 발판도 설치하셔야 하고요. 박 관리자의 얼굴이 굳어요. 그것까지요? 네, 안전조치입니다. 우진은 단호합니다. 박 관리자는 한숨을 쉬어요. 돈이 많이 드는데. 관리자님. 우진이 박 관리자를 똑바로 봅니다. 공사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됩니다. 박 관리자는 우진을 봐요. 하지만 안전은 오늘 못하면 내일이 없습니다. 우진의 말이 무겁게 떨어집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요. 내일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박 관리자가 묻습니다. 우진은 차분히 대답해요. 사고가 나면 모든 게 멈춥니다. 근로자는 다치거나 죽고 공사는 중단되고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하죠. 박 관리자는 말이 없어요. 그때는 올스톱입니다. 모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내가 있는 것이지. 안전을 무시하려면 내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진의 말에 박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박 관리자는 나가요. 최 책임자가 우진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잘했어요, 우진 씨. 감사합니다, 책임자님. 자네는 이 일의 천직이에요. 최 책임자의 칭찬에 우진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사실 난 내 직무에 충실한 것뿐이다. 마이너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진의 현장은 무사고로 유명해졌어요. 다른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는데 우진의 현장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어느 날 본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우진 씨, 본사로 와주세요. 우진은 긴장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혹시 문제가 있나? 본사로 갑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아요. 임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앉으세요, 이우진 씨. 상무님이 자리를 권합니다. 우진은 앉아요. 떨립니다. 우진 씨 현장 실적을 받습니다. 상무님이 서류를 펼칩니다.
6개월간 무사고입니다. 대단해요. 우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팀원들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우진 씨 덕분이죠. 상무님이 웃습니다. 특히 협력업체와의 일화를 들었어요. 원칙을 지켰다면서요? 우진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 일이 여기까지 알려졌나 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상무님의 말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사에서 결정했습니다. 우진 씨를 승진시키기로요. 네.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신입이지만 특별 승진입니다. 총안전 보건 책임자로 발령합니다. 우진의 눈이 커집니다. 총 책임자라고요? 불과 입사 6개월 만에? 감사합니다. 우진은 일어나 절을 합니다. 상무님은 손을 내밉니다. 축하합니다. 이 책임자. 악수를 합니다. 우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다음 날 새로운 현장으로 발령받습니다. 더 큰 현장이에요. 우진은 가슴이 벅찹니다. 새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책상에 명패가 놓여 있어요. 이우진 총안전 보건 책임자. 우진은 명패를 쓰다듬습니다. 해냈어. 혼잣말을 합니다. 정말 해냈어요.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려요.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책임자님. 저는 강민지예요. 현장 사무직입니다. 민지가 인사합니다. 25살의 밝은 여자예요. 아, 네. 반갑습니다. 우진은 일어나 인사해요. 민지는 서류를 건넵니다. 현장 현황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진은 서류를 받습니다. 민지를 봐요. 왠지 친근합니다. 그날부터 우진과 민지는 자주 마주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니까요. 서류를 주고받고 현장을 함께 돌고 점심도 같이 먹어요. 책임자님, 정말 대단하세요. 민지가 어느 날 말합니다. 뭐가요? 원칙을 지키는 게요. 쉽지 않은데. 민지의 말에 우진은 쑥스러워요.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민지가 웃습니다. 우진도 따라 웃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납니다. 우진과 민지는 가까워져요. 같이 커피를 마시고 퇴근 후 산책도 합니다. 어느 날 저녁 현장을 함께 순찰하다가 민지가 말해요. 책임자님. 네. 책임자님이 좋아요. 민지가 고백합니다. 우진은 놀라요. 얼굴이 빨개집니다. 저도 민지 씨가 좋아요. 우진도 고백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봐요. 웃습니다. 1년 후 우진과 민지는 결혼합니다. 작은 결혼식이에요. 최 책임자도 오시고 현장 동료들도 옵니다. 축하합니다. 우진 씨. 최 책임자가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책임자님. 다 책임자님 덕분입니다. 우진은 절을 합니다. 아니에요. 자네 덕분이지. 최 책임자는 우진을 안아줍니다. 민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우진은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요. 우진 씨. 민지가 우진을 봅니다. 네. 당신이 원칙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민지의 말에 우진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포옹합니다. 지금 우진은 여러 현장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예요. 민지는 본사에서 일합니다. 둘은 행복하게 살아요. 가끔 옛날 현장에 가요. 처음 일했던 그곳. 5층으로 올라가면 난간이 보입니다. 우진이 싸워서 설치한 그 난간. 이게 시작이었지. 우진은 난간을 만져요. 차갑지만 든든합니다.
내가 지킨 거야. 혼잣말을 합니다. 맞아요. 우진이 지킨 겁니다. 근로자의 생명을요.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키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우진은 그걸 알아요. 그리고 평생 지킬 거예요. 여보, 뭐해? 민지가 부릅니다. 우진은 돌아봐요. 가요. 이제 우리 집으로. 우진은 민지의 손을 잡습니다. 함께 걸어요. 해가 집니다. 하늘이 붉어요.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우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안전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우진의 삶입니다. 총책임자로 탄생한 이우진의 이야기.